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올리기 자룡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프라모델 MG 캠퍼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MG 캠퍼 박력이나 이런 파츠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제어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사출색 부분에서 크게 아쉬움을 남기는 프라기도 했죠. 해서 발매는 2001년 1월 21세기 시작하자마자 가격 엔가로 4,000원입니다. 국내에서는 4만원부터 한 48,000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죠. 0080 주머니 속의 전쟁에서 등장을 했고, 엄청난 카리스마로 막 적을 무쌍을 찍는 그런 장면도 보여주고 화려하게 전투를 했던 모습도 기억이 남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 뭐 체인마인이라든가 뭐 샷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참 좋았죠. 그래서 실제 MG 프라모델 점수는 10점 만점에 8점을 줄까 합니다. 가장 큰 건 역시 사출색 부분이, 이게 극 중에는 약간 이렇게 약간 초록색기가 좀 도는 컬러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건 사실상 이제 야간이었고, 그때는 이제 야간의 전투였잖아요. 밤속에서 그런 거였는데, 실제 설정화라든가 그런 거 보면 좀 파란기가 더 많이 돌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최근까지는 아니지, 근래 나온 HGUC도 파란색 계통이죠. 사출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실제 설정화랑 비교해봐도 꽤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좀 아쉬웠고, 그래도 파츠 분할이나 이런 건 정말 뛰어났고, 그렇지만 일부 파츠의 고정성이라든가 그런 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8점 줄까 합니다. 바로 리뷰를 보도록 하죠. 자, 그럼 MG 캠퍼의 외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사이즈도 크고, 그리고 박력도 있고, 그리고 분할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만 돌려봐도 느껴지는 게 있죠. 노란 색깔 포인트가 정말 많지 않나요? 이런 정도로 상당히 분할에 신경을 많이 쓴 MG다. 2001년에 이런 게 발매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정작 사출색은 그러지 못했는데, 이렇게만 보면은 원작이랑 사출색이 얼마나 다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 설정화랑 비교를 해보면 많이 다릅니다. 단적인 예로 나중에 나왔지만 HG랑 비교해봐도 굉장히 초록색에 너무 가까워요. 실제 설정화를 봤을 때 캠퍼 같은 경우는 파란색기가 더 많단 말이죠. 그렇지만 실제 MG는 2001년에 나온 것도 나온 거지만 사출색이 조금은 미묘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상당히 프로포션이나 충실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머리 부분은 모노아이가 그냥 클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라면 클리어 레드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클리어 사출이고, 이 뿔 부분의 하얀색은 역시 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트론 실, 좀 접착력이 좋은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도 몰드가 상당히 많은 편이죠. 뭐 발칸부터 해서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음각으로 파인 부분이라거나 이 사이클롭스 부대의 마크라던가 이런 건 뭐 센스 있는 것 같아요. 이 몸통에는 동력선 디테일들이 겉으로 드러나 있고, 기계적인 형태도 드러나 있고,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들이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HG에서도 파츠 분할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쪽은 훨씬 더 좋기는 합니다. 역시 MG라고 할 만해요. 2001년에 나왔어도 말이죠. 가운데도 마찬가지 검은색의 파츠 분할되어 있고 상당히 디테일해 보입니다. 허리의 동력선도 메쉬 파이프를 이용을 해서 허리 앞부터 뒤까지 동력선이 그대로 이어져 있는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 등 쪽에는 확실히 디테일이 좋다고 할 수 있는 백팩 부분 상당히 멋있습니다.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거라든가, 뒤에서 봤을 때 버니어가 다 분할이 되어 있는 거라든가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고요. 팔 부분은 왼쪽과 오른쪽 어깨가 다르죠. 왼쪽 어깨에 스파이크 그리고 버니어들 파츠 분할 당연하고, 스파이크 바깥쪽의 하얀색은 역시나 테트론 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아주게 되어 있어요. 자, 오른쪽 어깨는 스파이크 없는 대신에 그냥 버니어만 분할되어 있는 충실한 형태 되어 있고, 팔 부분은 역시 볼륨감이 좀 있습니다. 어깨부터 해서 끝으로 쭉 내려올수록 볼륨감이 그대로 유지되는 느낌이고요. 상당히 화려합니다. 손은 지금 가동식 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검지와 엄지만 따로 움직이는 가동식 손이죠. 그렇지만 악력은 역시 그렇게 엄청 좋진 못했다. 골반 부분 스커트가 없는 형태가 특징입니다. 대신에 뒤에 버니어가 정말 많이 들어있죠. 역시나 파츠 분할 화려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허벅지 앞쪽이라든가 상당히 볼륨감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허벅지 뒤쪽에는 접합선이 제대로 가로지르고 있었죠.
이 부분은 어깨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은 살짝 아쉽다고 할 수 있지만 다리 쪽 나머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 접합선을 없애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좌우 조립이라든가 이렇게 끝날 텐데 좌우 앞뒤 조립을 하면서 접합선도 몰드로 가려놓고 전반적으로 안 보이는 형태로 취하고 있죠. 2001년에 이 정도까지 신경을 써줬다는 게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 종아리 쪽에 있는 버니어도 파츠 분할되어 있고요. 뒤쪽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발목 부분 쪽에 실린더 디테일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발바닥도 마찬가지. 뭐 분할이 많은 건 좋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가슴 쪽에 있는 파츠가 뒤집으면은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뽑기 운이 있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꽤 잘 빠지는 편이어서 오래간만에 만져보면 두 개 다 빠져있고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시고요. 가끔은 이제 외장도 조금 잘 퍼지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주의하시길 바래요. 이번엔 캠퍼의 프레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전신 프레임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골반 쪽은 디테일만 있을 뿐 내부 프레임은 없고 허벅지도 마찬가지, 어깨는 프레임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조금 앙상해 보일 수 있는 게 팔 부분은 외장이 두꺼울 뿐 팔 프레임 자체는 되게 얇아서 조금 다리에 비하면 좀 얇아 보이죠, 많이. 이 모노아이는 클리어로 되어 있고 좌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인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눈알 관절에다가 뭐 머리에도 프레임이 대략적이지만 존재하고 이 몸통 부분 마찬가지 들어가 있는 프레임에는 충실하게 몰드라든가 그래도 기계적인 프레임이 들어가 있죠. 어깨 부분은 나사를 사용하고 있고 팔꿈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팔 부분도 외장을 떼어내면은 이렇게 내부 디테일을 감상할 수 있고 그리고 골반 부분은 여기 골반 관절 쪽 디테일 말고는 프레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리 쪽 허벅지 마찬가지고 다리 쪽 내려오면은 실린더 같은 프레임이라든가 그 외 몰드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다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발은 없어요. 가동 특성도 알아봐야겠죠. 일단 목 부분 회전하는 게 상당히 유연합니다. 이 주변에 이렇게 간섭하는 게 없어서 편하게 할 수 있고 특히 이 비행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때문인지 목이 위로 많이 들립니다. 하지만 살짝만 치면 고정성은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어요. 끝까지 올리면 좀 괜찮아요. 그리고 어깨 볼관절입니다. 기본은. 그치만 고정성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깨 부분 역시 볼관절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숙였다가 들었다가 등등등 많은 움직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들 때 역시 많이 들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팔꿈치도 이렇게 이중관절입니다. 아래쪽, 위쪽 많이 움직이는 편이고 손목이 그대로 움직이면 엄청나게 움직이는 편이죠. 그리고 팔꿈치와 어깨에 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깨는 프레임 볼 때 봤지만 여기는 이렇게 파츠를 떼보면 아는 나사가 들어가 있죠. 혹시 강도가 약해졌다 그러면은 이걸 뚜껑을 열어서 나사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허리는 의외로 이중구조입니다. 아래쪽이 볼관절로 되어 있고 위쪽에 축관절이 또 있어서 가슴 가동도 해줍니다. 가슴 자체가 좌우로 움직일 수 있지만 공간이 좀 비좁더라고요. 그리고 허리 자체는 역시 뭐 거리낌 없이 움직여주고요. 그리고 고관절 역시 볼관절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뒤는 뭐 당연히 스커트가 없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좌우 벌어지는 게 좀 많이 적습니다. 이 디자인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볼관절인데 90도 정도는 이렇게 좌우로 벌어져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지금 말한 고관절과 무릎은 나중에 HGUC에 가서 크게 개선이 되는데 90도 꺾여주고 무릎도 90도 정도 가동해주는 형태로 변경이 되죠. 이 무릎 같은 경우는 허벅지 디자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거예요. 분명히 이중관절이거든요. 여기 하나, 위에 하나 이렇게 이중관절이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디자인 때문에. 발목은 볼관절로 되어 있고 움직일 때마다 안쪽에 실린더 디테일이 드러나죠. 실제 실린더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앞뒤 움직이거나 좌우 꺾을 때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발이 크다 보니까 접지력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릎 움직일 때 이 무릎 외장도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무장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무장 역시 캠퍼하면 뭐겠습니까? 바로 야크트게베르 샷건. 샷건 형태의 무장으로 이렇게 두 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샷건의 형태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펌프 액션용
이지만 예, 프라모델에서는 재현이 안 되어 있고요. 파츠가 이런 식으로 가동을 하는 부위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라면 이 뒤쪽입니다. 손잡이 뒤쪽 커버를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그럼 여기가 비지 않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짜잔! 이렇게 견착대가 장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센스 있었던 게 그냥 견착대가 있는 거 하나 없는 거 하나 넣어줘도 되는데 파츠 교체식으로 넣어줬어요. 그래서 무려 두 세트 전부 다 이제 견착대를 달아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빼고 뒷부분을 막아줄 수도 있고, 이거 막는 것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캠퍼하면 또 뭐가 생각나나요? 360mm 자이언트 바즈카. 평소에 백팩에 수납하고 다니지만 이렇게 봐도 상당히 화려합니다. 볼륨감도 좋은 무장이라서 손에 들어도 멋있고, 전반적으로 어디다 둬도 멋있는, 수납해도 좋고, 손잡이는 가동하게 되어 있어서 손에 쥘 때 편하게 쥘 수 있습니다. 디테일 자체는 심플한 듯 아닌 듯 꽤 정교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역시 정중앙을 접합선이 가로지르고 있는 건 살짝은 아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두 자로 들어있으니까 양팔에 다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슈트룸 파우스트. MG 돔 등에서 볼 수 있었던 무장이고, 손에 쥐고 발사하는 그레네이드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파츠죠. 뒤쪽에 있는 파츠를 떼어내고 이렇게 날개 달린 파츠로도 교체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파츠가 다 한 쌍씩, 두 개씩 들어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교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발칸이 내장이 되어 있고, 몰드로 재현되어 있고, 그리고 이 골반 부분에 빔사벨이 수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파츠를 직접 빼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빔사벨이 되지 않고 전용 추가 파츠를 장착을 하면 빔사벨이 완성됩니다. 해서 빔 파츠까지 들어가 있죠. 물론 한 쌍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캠퍼하면 진짜 뭡니까? 바로 이거죠. 체인마인. 적의 몸에 감싸듯 붙여서 폭발시키는 마인이죠. 바깥쪽 디테일도 상당하고, 중간중간 이렇게 적에게 달라붙는 부분도 있고, 끝부분에 이렇게 고리도 있고, 뒤집어 보면 바닥의 디테일도 상당히 좋습니다. 다 먹선 넣어 놓으면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을 할 수도 있죠. 그치만 다 좋은데 땅에 닿게 해놓지 않으면 아무래도 손의 악력도 별로고 무게도 있다 보니까 리드선이 잘 못 견뎌서 축축 처지는 경향은 있어요. 손에서 놓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엔 구성 및 기믹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구성, 무장이 정말 많아서 막 두 개씩 들어있으니까 옵션은 정말 많습니다. 초이스할 것도 많고, 거기다가 이걸 다 수납하는 조인트도 있고, 심지어 무려 교체용 손이 있어요. 굉장합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먼저 콕피트 해치기 믹, 가슴 아래쪽에 이 커버를 앞으로 당겨주면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주면 안쪽에 파일럿이 탑승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당연하지만 100분의 1 파일럿 피규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파일럿의 체형에 맞춰서 좀 덩치가 있는 조형인 것 같죠? 미하일 카민스키답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검지와 엄지, 그리고 나머지가 따로 노는 가동식 손이지만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교체용 손, 편손입니다. 한 세트 포함이 되어 있죠. 요걸 활용해서 포즈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편손을 샷건 앞에 갖다 두면은 훨씬 더 박력 있는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납용 조인트, 백팩, 무릎, 허리 해서 아까 봤던 무장들을 거의 대부분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각각의 조인트는 이런 식으로 파츠 분리형이 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타이트하게 조일 수 있어요. 이건 허리용 조인트입니다. 이렇게 빼서 샷건을 여기다가 수납할 수 있죠. 물론 이렇게 수납하는 것도 좋지만 이걸 빼서 견착대 바꾸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건 백팩용 조인트입니다. 이렇게 빼서 바주카를 여기다 수납할 수 있죠. 굉장히 튼튼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무릎용입니다. 여기다가는 이렇게 슈트룸 파우스트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파츠들을 전부 다 제자리에다가 장착을 하면
이렇게 해서 완전 무장한 상태의 캠퍼가 완성이 됩니다. 역시 캠퍼는 모든 무장을 수납하고 체인마인을 들고 있는 이 포즈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정말 멋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고 나면은 뒷모습도 정말 멋있어져요. 이렇게 샷건과 바주카 그리고 슈트룸파우스트가 한데 모인 이 모습 정말 화려하다 생각합니다. 역시 멋있다.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발가락 부분 여기에 이제 바닥에 고정하는 기능을 가진 후크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접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나름 센스 있다 느꼈고, 그리고 골반 뒤쪽에 있는 버니어 얘는 슬라이드로 바깥쪽으로 노출이 됩니다. 요런 기미까지, 프레임 기미까지 있어서 확실히 나름 보는 재미, 만지는 재미는 조금씩 있다. 거기다가 이 버니어들은 이 볼관절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가동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꽤 괜찮았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공식 포즈를 따라해 볼 건데요. 정말 간단한 공식 포즈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손만 바꾸고 이 풀무장 상태에서 살짝 옆으로 돌아서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그냥 왼팔을 뻗고 있는 게 공식 포즈더라고요.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MG 캠퍼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역시 박력 있습니다. 캠퍼만의 매력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MG가 2001년에 나와서 꽤 되긴 했지만, 발매가 꽤 되긴 했지만 그래도 박력은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알렉스도 뭐 2.0이다 뭐다 뭐 소식이 들려오는 거 보니까 캠퍼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빠빠시! 리뷰 재밌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상세 점수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외형은 7점. 역시 사출색 부분이 좀 크게 와닿았고요. 와닿는 것도 와닿는 거지만 그 중에서도 파츠의 고정성. 저 진짜 뒤집으면 이 가슴에서 파츠가 빠지는 게 조금 접착을 해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이게 뽑기 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가동 특성 부분에선 7점. 허리가 이게 조립하시다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허리 부분에 나사가 들어가는데 안쪽에 그게 이게 잘못하면 부러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 어찌 보면 허리는 좀 치명적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 고관절 부분은 조금 더 가동 범위를 늘렸으면 했다라는 생각?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괜찮았고, 무장 10점 줄까 합니다. 무장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참 좋았고, 2001년 당시에 이 정도 구성에 이 정도 볼륨감이면 최고죠. 그리고 역시 구성 및 기믹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점입니다. 파츠는 제대로 재현되어 있고, 체인마인도 제대로 되어 있고, 그리고 몰드도 화려하고, 그리고 뭐 바주카라든지 수납에 대한 기믹도 제대로 재현을 해주었고, 전반적으로 아주 마음에 드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뭐 데칼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조립하는 재미도 어느 정도는 있고, 파츠 분할이 많기 때문에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뭐 캠퍼를 좋아하신다면 사출색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다면 한번 만들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강추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재롱이었고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빠빠시!